자, 그래서 권력은 이동합니다. 미국은, 그러니까 고대에는 우리 유목민족 국가들이 실크로드를 장악하고서 실크로드를 장악한 국가가 세계를 제패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흉노라는 나라가 중국도 제압하고 유럽도 제압하고는 강력한 나라였어요. 왜? 그때 당시에는 먹고 사는 그 무역 통로가 실크로드였기 때문에 실크로드를 장악한 자가 천하를 장악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유럽이 신대륙을 발견하면서 대서양의 시대가 열리면서 실크로드 무역 항로가 죽고 그 다음에 대서양 무역 항로가 열리면서 소위 얘기하는 대항해 시대가 열립니다. 그러면서 전통적인 유럽의 부자 국가이던 동유럽이 쇠퇴하고 그렇게 거지같이 못 살던 서유럽이 졸부가 되면서 오늘날의 서구 열강이 된 거예요. 여태까지. 그래서 대서양의 시대가 열렸는데 그래서 한 500년 정도 잘 해먹었는데 이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으로 서유럽 국가들이 전쟁으로 피폐해지자 거기다 군수물자 팔아먹던 미국이 대서양 무역으로 돈을 번 다음에 2차 세계대전 때 폐허가 된 유럽이 그로키 상태일 때 잽싸게 미국의 서부를 개발하고 태평양 시대를 열으면서 미국이 세계 무역 항로의 헤게모니를 쥐게 된 겁니다. 왜? 미국이 미국 서부를 개발하고 일본, 한국, 대만, 동남아시아를 개발하면서 미국 서부 해안과 연안한 국가, 아시아 국가들을 산업화시켰거든요. 산업화시켜서 모든 소비시장과 그 공업물자, 물류가 왔다 갔다 하게 되자 대서양 무역이 상대적으로 죽어버리고 태평양 무역이 활발화되면서 미국이 유럽으로부터 무역 패권을 가져온 거예요. 그럼으로써 미국은 대서양 무역과 태평양 무역 양쪽을 장악하면서 오늘날의 슈퍼파워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슈퍼파워에 도전하는 게 바로 중국이죠. 그러면서 중국은 인도태평양 무역 항로를 대항한 1대1로를 건설하면서 미국에 도전했다가 지금 개박살나는 중이고 이런 거예요. 바로 이러한 역사적 갈등 속에서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러한 미중 무역 패권 정쟁과 중앙아시아의 국가들이 범트루크주의 운동을 하면서 중국과 러시아에 저항하는 이러한 여러 역학관계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역사관을 가져야 우리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역사학자들, 제야가 됐던 강단이 됐던 어느 쪽도 그 얘기는 안 하고 그저 1945년에 머물러 있죠. 친일 논쟁, 적폐천상. 지금은 2018년이고 21세기예요. 20세기에서 21세기, 100년, 한 세기가 지났음에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좌파 엘리트건 우파 엘리트건 다 조선시대 4대부의 방식을, 사고방식을 갖고서 지금의 21세기를 바라보고 있다요. 그러니 미래에 대한 대안이 절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이 없잖아요. 미래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미래의 역사를 어떻게 개척할 것에 대한 고민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 고민을 하면서 역사 공부를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정통성 논쟁, 즉 그걸 뭐라 그러더라? 당파 싸움이에요. 예속 논쟁. 이 짓만 하는 게 우리나라 역사학계의 크나큰 문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좌파 정권이 들어섰다고 해서 제야사학자가 고대사 할 때 고구려가 됐던 만주가 됐던 전혀 연구 안 하는 거예요. 왜? 돈 줬으니까 아이고 생계 해결됐네. 끝. 가야사 연구에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고구려 연구하지 마. 네. 주구 성나게 하지 마. 네. 강단사학자가 됐건 제야사학자가 됐건 전부 다 내가 봤을 땐 중국의 개입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정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친중 세력을 몰아내야 된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실크로드 무역이 열리는 헤게모니는 반드시 열릴 겁니다. 자, 이게 제가 예전 강의 때도 여러 번 얘기했던 지도입니다. 좌파 사람들 제가 얘기했던 유라시아 실크로드 많이 따갔어요. 지금 송영길이가 하는 저런 거, 제가 연구했던 것들 많이 카피해 갔어. 근데 카피해 가려면 제대로 카피해 가세요. 짝퉁은 역시 짝퉁이에요. 왜냐? 저는 유라시아 실크로드 건설에 대해서 매우 관심이 높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거를 단순히 이상이 아니라 진짜 실천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4비를 털어서 카자흐스탄도 가고 거기 가서 정치인들도 만나고 마사지도 하고 거기 그 교수들 이런 사람들도 만나서 온갖 공작과 마사지를 한다고. 어? 국민 세금 먹는 애들은 안 하잖아요. 중앙아시아 가면 뭐예요? 진짜 마사지를 받고 오죠. 어? 내가 얘기하는 마사지가 뭔 마사지인지 알죠? 그런 마사지를 받고 오잖아. 나는 가서 마사지를 한다니까. 내가 얘기하는 마사지와 저 사람들이 받는 마사지는 달라요. 제 말 뭔지 아시죠? 어? 난 직접 마사지 간다니까. 어떻게든 우리나라를 집어넣기 위해서 온갖 공작을 다 한다고. 어? 한 번 갔다 500만 원씩 깨져. 어? 그러면서 이런 공작을 하는데 이 실크로드를 실질적으로 실현을 시키려면요 미국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미국의 지원 없이 실크로드가 열릴 것 같아요? 어? 제가 자연사박물관이라는 거 다른 거 얘기하면서 여러 번 얘기했어요. 어? 남북통일 하려면 미국하고 협조해라. 응? 중국 놈들을 너무 가까이 하지 말아라. 여러 번 얘기한다고요. 왜? 우리가 남북통일하고 물론 제가 여기서 얘기한 남북통일은 당장의 남북통일 아니에요. 왜? 그랬다 큰일 나니까. 일단은 따로따로 가야 됩니다. 해야 되지만 어쨌든 남북통일을 넘어서 우리는 만주를 내다봐야 되는 시대가 됐어요. 만주를 내다보는 시대가 돼야 유라시아 실크로드가 비로소 열리게 되는 기회가 오는데 이 기회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중국하고 충돌은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남북 통일을 할 때도 중국과의 충돌은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이 피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중국한테 무릎을 꿇겠다는 거예요?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중국을 압도해야 됩니다. 압도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신라가 당나라를 이용했듯이 다시 한번 우리는 미국의 힘을 빌려서 우리를 괴롭히는 백제, 전라도, 우리를 괴롭히는 고구려, 북한, 그 다음에 중국 때려잡고 다시 삼국통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신라는 결코 작은 나라가 아니었다. 신라의 정통적 계승을 이어받았다는 금나라, 청나라는 어마어마한 영토를 가진 나라였어요. 그랬기 때문에 결코 작은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에 신라의 정통성을 이어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결코 무슨 자괴감이라든지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지 말라. 고대사에서 그러한 부끄러움을 느끼는 사고방식이 우리나라 근대사에 들어와서 그대로 연결되면서 친일 논정에 공격당하면서 수축이 되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한 건국을 스스로 포기하고 샹하이 임시정부로 넘어가는 이런 이상한 짓거리를 하는 게 바로 오늘날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의 심리적 컴플렉스예요. 그 심리적 컴플렉스를 극복해야만 우리가 자주적인 역사를 쓸 수 있고 자주적인 외교를 펼치면서 비로소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한 그 자유민주주의를 중심으로 한 남북통일, 심지어 만주통일까지가 이루어지니까 그 역사적 컴플렉스가 아닌 역사적 자긍심을 가지고서 지금부터 새로운 역사적 지평을 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